안녕하십니까. 2024년 6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,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 흔히 수사를 제일 잘한다, 또는 조선 제일검이다,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수사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기소를 해서 그 얘기는 곧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낸다.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.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전 장관이 패소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판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,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법조를 출입했던 그 시각, 그리고 제가 기자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 판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한동훈 전 장관이 졌다, 이 얘기는 곧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,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법원이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LCT 비리라는 게 있죠. 부산 해운대입니다. 이 비리라는 거는 그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라는 사람이 분양권, LCT 그 분양권, 이걸 그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썼다. 그래서 이제 부산 참여연대라는 데에서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, 결과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인사들이 주로 사법 처리되고, 부산시청 등 이런 그 관계 사람들은 거의 사법 처리를 면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 수사다. 그래서 특검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다,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한 경제지의 법조 출입인 장 무슨 기자, 그 종편 같은 데에서도 몇 번 나와서 저도 그 얼굴을 아는데, 제 이름은 찾아보니까 그냥 장모 정도로만 나옵니다. 2021년 3월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죠. 이때 자기 SNS에다 이런 거 올렸습니다.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LCT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? 물음표.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LCT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대?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. 글만 올린 게 아니고 종편, 출연, 각종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윤석열, 한동훈 이 두 사람을 이제 LCT 수사를 소홀히 했다, 이런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거죠. 자,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바로 그 4월, 이게 3월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4월에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, 이때 검사장이었습니다. 해운대 LCT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.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. 이러면서 이제 바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, 소송, 그 다음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다 했습니다.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? 1심 서울중앙지법 민사 71 단독 김영수 판사라는 사람은 이 장 기자한테 1,000만 원의 그 배상금을 한동훈 전 장관한테 줘라,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손해배상 부분,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. 근데 2심은 무죄를 내렸습니다. 무죄. 이런 겁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LCT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, 장 씨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.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거죠.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. 여기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경우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.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가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죠. LCT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. 피고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, 피고는 이 장 기자를 얘기합니다.
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.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. 2심이 이렇게 판결해서 무죄. 그리고 대법원이 이걸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. 최근에. 자, 그러면 뭐 대법원까지 확정됐으니까 뭐 그렇다. 뭐 인정하자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저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첫 번째. 이 확정 판결대로 정말 이 장 기자라는 사람이 법조 출입을 안 했다. 한 경력이 없다. 라고 하면 저는 이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당시 한동훈 검사한테 LCT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. 법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무슨 검사 동일치 원칙 뭐 이런 것이 뭐더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한동훈 검사는 대검에 근무했습니다. 대검찰청에. 그러니까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의 관계, 더군다나 이 수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했거든요. 그러면 부산지검과 동부지청과의 관계, 이거를 일반 법조 출입을 안 했던 기자 같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경제지지만 경제지고 이 기자가 조금 무능했다 뭐 이렇게 쳐도 뭐 무능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쳐도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. 법조 출입 정도 되면. 저도 법조 출입 경력이 있거든요. 저는 1년 반 정도 출입했는데 그 정도 출입해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. 그러니까 법조 출입을 안 했던 기자인 것처럼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부분. 자, 2심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LCT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아니고요. 대검 반부패 TF 2팀장이었습니다. 반부패 TF 단장은 왜냐면 이때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대검 중앙수사부가 없습니다. 그게 그 후에 반부패 강력부로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니까 이 큰 대형 범죄, 권력형 범죄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반부패 TF,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든 겁니다. 근데 단장은 김기동 검사고 그 다음에 반부패 TF에 속해 있지 않은 수사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이 수사기획관은 전국의 수사 상황 같은 거를 중요 수사는 보고를 받습니다. 이 사람은 여환섭 검사였습니다. 만약에 그 반부패 TF 단장 또는 수사기획관 정도라면 저는 뭐 이 2심 판결이 맞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사 상황을 뭐 다 보고받으니까 보고받고 이거 왜 수사를 이거밖에 안 해? 여기 더 해. 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지시 못하면 뭐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다. 얘기됐죠. 그런데 당시에 한동훈은 단장도 아니고 수사기획관도 아니고 그냥 2팀장이었습니다. 1팀장 별도로 있고요. 2팀장이었습니다. 더군다나 2심에서 판단했듯이 한동훈은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사실을 법조 출입 기자가 모를까? 알죠. 다 압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은 2팀장으로서 반부패 TF의 2팀장으로서 자기 맡은 업무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업무에 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 소관 보고받는 위치도 아니고 소관도 아닌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LCT 수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
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요만큼의 공간도 없습니다. 그거를 법조 출입기자가 몰랐다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장 기자라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거죠. 왜?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. 너무나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 권한 없다는 사실을 이 장 기자가 명확히 알지요. 왜냐하면 반부패 TF 이 팀장이 하는 일이 뭐고 그 다음에 당시 LCT 수사는 어디에서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권한조차 없다. 이 팀장한테. 그걸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윤석열도 물고 들어갔는데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대전고검검사 이게 2017년에 이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. 이때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인데 이때 윤석열은 대전고검검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2016년 말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의 수사팀장을 했습니다. 여주지청장이었다가 파견을 간 거죠. 여주지청장 경기도에 있습니다. 이거는요 손톱만큼도 뭐 보고받거나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.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. 그거를 법조 출입기자가 모른다고요? 모르면 바보죠. 바보도 압니다, 그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검사를 끌어들이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한동훈 검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. 더군다나 추상적 권한조차 없다. 그거를 법조 출입기자는 명확하게 안다. 그런데 이런 SNS에 썼다. 그거는 공격 의도가 있었던 거죠.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잘 알면서. 물론 저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, 형사고소 이런 걸 신중히 해야 된다.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충분히 잘 압니다. 그러나 이게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면서 그걸 견강부회식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는 보도가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고 공격이다. 정치적 공격이다.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 당시에 윤석열, 한동훈에 대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검언유착이었죠. 그것도 거짓말이었죠. 거기에 편승해서 이 장 기자라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를 공격한 것이다.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를 뭐 이 팩트 자체도 틀리고 그러면서 이게 무혐의다. 무죄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판사가 기자들의 세계 언론계에 대해서 너무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. 그냥 언론의 일반론적인 관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다. 그러나 이 장 기자라는 특수성, 법조 출입 경력이 있는 이 기자의 특수성으로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윤석열, 한동훈이라는 특정 검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그런 SNS 글입니다. 그러면 이게 왜 무죄가 돼야 하죠? 앞으로도 전혀 팩트가 틀린 그런 걸 가지고 뭐 특정 검사나 아니면 특정 기자나 누구를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?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한 이 부분에서 패소했다. 저는 그래서 뭐 패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저는 적어도 이게 법조 출입 기자를 출입 경력이 있는 기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